네, 하태민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수급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무려 코스닥 시장에서 1,6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한 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표님께서는 코스닥 시장, 우리 또 미래의 보석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외국인들이 좀 알아본 걸까요? 어제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사실은 어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지난 23일부터 외국인들이 소리 없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좀 맞아요.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영업일 동안 보면 한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루만 빼고는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관들은 계속 한 1,000억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하루에 순매수하는 규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1,600억 이상 들어왔는데 어제 기관들도 한 500억 샀습니다만 어제 기관들은 오전자 11시 반까지는 순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하도 드라이브를 하니까 얼떨결에 소외될까 봐 매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들을 보시면 일시적으로 하루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점, 규모도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5% 이상 올랐고 오늘 시장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은 외국인 순매수가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당분간은 수급이 좀 더 유가증권 시장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자면은 1위가 포스코캠텍, 그리고 2위가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넥신이 그 뒤를 이었거든요. 제넥신에 대해서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어제 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관심을 가졌고 결국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14%나 올랐어요. 이 같은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 미치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넥시라는 회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좀 낯선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이루킨 7이라는 게 뭐냐면 인터루킨이라고 우리 몸의 면역 성분을 활성화하는 물질이 인터루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고유의 하이브리드 FC라는 기술을 결합해서 지금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게 하이루킨 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치를 적게는 1.5조 좀 많게는 수조 원대다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한 목표가 15만 원 리포트, 최대치는 한 29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 하는데 예. 15만 원이면 시가총액 한 3조 밸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전에 보셨다시피 영업이익이 320억이나 적자 회사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선진국의 투자 기법은 이렇다 하는 거죠. 주식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주식이 현재 가치나 뭐 보유 부동산 가지고 투자하면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참 쉬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투자청 국부펀드 테마색이 8년 전에 바이오시밀러라는 말이 낯선데도 셀트리온에 4천억을 투자해서 2조 이상 벌어가고 지금도 2조 이상 평가액이 나 있는 것은 다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게 성공을 거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현실이 뭐 코스닥은 안 된다. 거래소주 위주로 해야 된다. 대형주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진 기법들에서 보면 참 비합리적인 구분에 불과하거든요. 어느 업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런 구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제넥신을 계기로 해서 선진 투자 기법들이 좀 이렇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금이 효율적으로 흐르면 주식시장도 바뀌지만 경제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코스닥에 우리 미래를 짊어질 기업들이 참 많은데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재평가해 주는 역할을 기관들이나 연기금들이 해준다면 경제 활력도 생기고 또 청년 창업자들이 벤처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시각에서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펀더멘탈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막연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꿈을 그냥 막연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를 하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투자 전략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서 앞서서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밖의 종목들 어떻게 묶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외국인 순매수 정말 한마디로 참 알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좀 내용 있는 종목들은 다 쓸어 담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켄텍 순매수 1위 종목입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들, 삼성 SDI 같이 2차 전지주들 완성업체도 중요하지만 이 소재업체들도 많이 샀고 사실 소리 없이 많이 산 게 바이로메드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에 접근하고 있는데 저 회사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회사인데 작년 12월 7일부터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 사고 있습니다. 2,400억 이상 한 종목에 집중해서 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제넥신도 그렇지만 바이로메드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바이오 분위기를 지금 이끌고 있다 하는 점이고 폴더펌프 관련주들도 어제 많이 샀고요. OLED 장비주들도 많이 샀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전에 말했듯이 다 올해 성장주고 미래 가치가 있는 좀 매력적인 개별 기업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외국인의 매수자가 일시적으로 잠시 지금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외에는 별로 살만한 매력적인 종목이 없거든요. 미래가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을 사지 않고 반도체 정도만 사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미래가 있는 광범위하게 사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매수자가 일시적이지 않고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어제 그동안 쭉 순매도에 나섰던 기관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을 좀 따라 샀다 이러한 부분인데 기관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코스닥 시장에서 525억 원 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장바구니에 담았나요? 네, 뭐 따라 샀다는 표현 정확하신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사왔으면 우리가 그런 말 안 할 건데 계속 팔다가 외국인이 사니까 갑자기 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적절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외국인과 좀 비슷합니다. 어제 순매수한 종목 2차 전지 소재주들 어제 많이 샀고 바이오주들도 좀 많이 샀습니다. 제넥신도 어제 좀 많이 사고 했는데 그 외에 본다면 외국인이 좀 안 샀던 엔터미디어 업종을 좀 국내 기관도 좀 더 많이 샀고 그 외에 IT 업종으로 해서 득산 네오룩스라든 IT주들도 좀 많이 샀습니다. OLED 장비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 더 많이 사는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좀 주변에 있는 주식까지 사는 걸로 볼 때 국내 기관은 여전히 어제 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주도로 많이 샀습니다만 좀 IT주 중에서 제조업 기반의 종목들을 좀 여전히 선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미래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좀 현재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두 개가 좀 겹치는 종목이 많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순매수로 겹치는 종목들이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주도 종목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좀 중요한 지적이신데 개인 투자자 이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살 기미를 보이는데 국내 기관과 좀 겹치는 종목이 많다 한다면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도주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탄력을 보일 것 같고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2,400억 이상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제넥신 같은 종목도 발굴하고 있어서 이제 바이오주 전반으로 사실 그동안 연초에 그 국내 기관들의 매물을 많이 받아서 바이오주들이 크게 하락하고 그동안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오주들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찬 바이오주가 있는지 좀 확산될 분위기고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이달 하순에 뭐 삼성전자 은팩 행사도 있고 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OLED 장비 부분도 중국이 OLED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들이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그 주변에 5G 장비주라든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지금 남북 경협이나 SOC 쪽도 지금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주도주들이 쉬면 또 한번 틈새 메우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도주와 주변 테마주들이
순환매 양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이 포트폴리오에 주도주들이 얼마 비중이 들어있는지 한번 재점검도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꼭 좀 메모를 해서 포트폴리오와 함께 비교를 해보고 투자 전략 다시금 재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급상 특이점이 좀 이어진다면은 좀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또 양대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에 나서고 있거든요. 오늘 장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좀 순매도로 잡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어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많아서보다는 매수가 조금 관망하니까 순매도로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지난 23일부터 꾸준히 사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태도가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들이 다 올해 또 성장성이 높고 미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은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 2달여 동안 계속 사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점이라서 뭐 다만 이제 국내 기관이 문제입니다. 국내 기관이 네. 다시 좀 많이 판다면 그렇죠. 공방전이 좀 펼쳐질 수가 있는데 어제처럼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오히려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코스닥에 상당히 탄력이 높을 거고 개별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국내 기관이 매도가 많이 나오면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하는 점 염두에 두셔서 오늘 시장은 외국인 순매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국내 기관들이 좀 매도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외에는 지금 개별 종목별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본격화되는 네. 일들이 나타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도 수급이지만 큰 흐름이 일단 강세 분위기 형성됐다 해서 좀 유망주들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바이오주들도 그동안 많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유명한 바이오주가 뭐가 있는지 이번 계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게임주들도 새로 나는 게임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또 기업들이 실적이 중소기업들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 같은 것도 공부를 하셔서 빨리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도 점검을 해주셨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원체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보니까 과연 이 바이오주가 예전처럼 또 명성을 되찾을까? 예전처럼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제 뭐 제넥신이라든지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향후 바이오주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작년에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 자금 조달한 규모가 2조가 넘습니다. 네. 77개 기업이 자금을 조달했는데 결국 자금이 몰리면 그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부터 많은 자금이 투입돼 있고 지금도 돼 있고 또 바이오 업종의 장점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현미경 좋고 열심히만 하면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맞는 우리나라에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머리에 딱 맞는 업종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금까지 몰려들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건 스탠리가 미래를 보듯이 미래를 보는 투자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